기미라는 게 뭐 병원에서 레이저 토닝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바르고 기미가 좋아지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병원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얼굴에 기미와 잡티는 피부를 지저분해 보이게 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닌데요, 병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집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미와 잡티에 상당히 효과적이면서도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미백 연고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시중에 출시된 수많은 미백 연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멜라논 크림인데요, 피부에 관심 좀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한때는 품절 대란이 일어났을 정도로 기미를 비롯한 색소 치료에 있어서 정말 유명하고 획기적인 제품이죠. 멜라논 크림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이 피부과의 색소 치료와 병행해서 사용해도 좋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지 제대로만 잘 사용한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기 전에 이 연고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멜라논 크림은 클리그만 포뮬라에서 유래된 제품입니다. 여기서 클리그만 포뮬라란 아주 유명한 피부과 의사인 클리그만 박사가 피부 미백을 위해 고안한 성분의 조합을 의미하는데요,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 세 가지 성분을 섞어서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각각의 성분들은 피부에 꽤나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학 논문을 통해 그 기전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있죠. 먼저 가장 중요한 성분인 하이드로퀴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성분입니다.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이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데요, 하이드로퀴논은 이 티로시나제의 활동을 약 90%까지 억제하여 멜라닌 색소 생성을 방해합니다. 또한 하이드로퀴논은 세포 독성 작용도 있어 멜라닌 세포를 괴사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하이드로퀴논을 꾸준히 사용하면 새로운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은 차단이 되고 기존에 있던 멜라닌 색소는 각질 세포와 함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피부가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드로퀴논이 갖고 있는 세포 독성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그 함량에 따라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이드로퀴논 5% 또는 복합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4% 이하의 단일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이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미백 제품들은 화장품으로 허가되어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퀴논 단일제제 4%짜리를 12주간 사용했더니 40% 환자에서 기미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분은 트레티노인입니다. 이 멜라닌 색소가 멜라닌 세포 안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실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는 주변의 각질 형성 세포로 이동하여 그곳에 저장이 됩니다. 이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 멜라닌 세포의 비율은 매우 적고 대부분이 각질 형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피부색은 각질 형성 세포 안에 들어있는 멜라닌 색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트레티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트레티노인은 피부의 세포 재생 주기를 촉진하여 각질 세포의 탈락을 가속화합니다. 이는 묵은 각질 세포, 즉 멜라닌 색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각질 세포들이 빠르게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미 생성된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에서 빠르게 사라지므로 피부 톤이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과 비교를 해본다면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 단계를 억제하는 반면 이 트레티노인은 이미 생성되어 각질 세포에 저장된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서 빠르게 사라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각각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성분을 함께 병행할 경우 이 색소 문제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트레티노인 단독 성분 사용 시에 24주째부터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40주째에는 약 68%의 환자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분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그 자체로 미백
미백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효 성분이 모두 피부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피부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심지어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부 자극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스테로이드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미 개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퀴논 4%, 트레티노인 0.05%,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이드 0.01%를 섞은 크림을 8주간 사용했을 때 64.2% 환자에서 기미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고요. 이는 하이드로퀴논 단일 성분 제제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 연구에서는 하이드로퀴논 5%, 트레티노인 0.1%, 하이드로코르티존 1%를 섞은 크림을 4달간 주 2회씩 사용하고 나서 기미가 좋아진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클리그만 박사가 제안했던 오리지널 클리그만 포뮬라는 하이드로퀴논 5%, 트레티노인 0.05에서 0.1%, 덱사메타존 0.1%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성 비율은 서양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 피부에 그대로 적용하면 부작용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조성과 농도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멜라논 크림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멜라논 크림은 하이드로퀴논 5%, 트레티노인 0.003%, 하이드로코르티존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분보다도 가장 자극감이 심한 트레티노인의 농도를 0.003%로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인 피부에 아주 잘 맞게 설계된 미백 연고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효과 좋은 멜라논 크림 하나면 피부의 모든 색소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아무래도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피부 깊은 곳까지 유효 성분이 침투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표피에 존재하는 색소 질환에는 효과적이지만 진피에 존재하는 색소 질환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깊은 곳에 위치한 점이나 기미와 유사한 오타무반, 에브놈 같은 경우에는 멜라논 크림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표피 성 기미, 주근깨, 노인성 흑자와 같이 이 표피에 위치한 색소 질환의 멜라논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색소 침착을 해결할 때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 후에 생긴 색소 침착이나 이 다쳐서 발생한 색소 침착에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멜라논 크림이 뛰어난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멜라논 크림에만 의존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올바른 적응증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지고 색소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죠. 자, 멜라논 크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색소 문제라면 전문적인 레이저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멜라논 크림을 언제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로 그것이 멜라논 크림이 이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멜라논 크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멜라논 크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피부 자극감입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원하는 부위에 바로 바르지 말고 먼저 귀 뒤나 이 목같이 민감하지 않은 피부의 소량을 테스트해 보세요. 약간의 붉어짐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따가움, 가려움, 심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면 굳이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저녁 세안 후 바르도록 합니다. 자, 초기에는 스킨이나 로션 같은 기초 화장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멜라논 크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절대로 이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색소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손가락 끝이나 면봉을 이용하여 톡톡 찍어 바르도록 하세요. 셋째, 아침에 일어나서는 피부에 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안을 합니다. 또한 이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출 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하세요. 넷째, 사용 중에 피부에 자극이 발생했다면 일단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극이 있는데도 계속 사용을 하면 오히려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자극이 가라앉을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가 안정화되면 용량과 빈도를 줄여서 다시 천천히 적응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2-3개월 이상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치료 반응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용량과 횟수를 급격하게 늘리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주 이상은 사용
사용해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2-3개월 이상 사용 후에도 차도가 없다면 멜라논 크림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색소 문제이므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사용하면 조직 흡변증이나 콜로이드성 비립종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자, 여섯째, 제품은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은 안정성이 낮아 공기나 햇빛에 노출이 되면 변색이 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백 연고인 멜라논 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효과적이지만 이것저것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은 연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멜라논 크림을 사용해보고 싶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